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 배상TV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와 같이 우리 김지훈 손해사정사 패널로 모셔놓고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저한테 물어볼 주제는 뭔가요? 네, 참 이제 많이 문의 주시는 교통사고 디스크에 대해서. 디스크 이제 주간판 탈출증. 아마도 사고 중에 문의가 가장 많은 게 이 주간판 탈출증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제가 영상으로 여러 번 이제 디스크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그 영상을 뭐 이렇게 디스크 특집 이렇게 만든지를 않았죠. 그 영상 중에서도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사고 나신 피해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되게 많고, 그 질문들의 공통점이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딱 꼬집어서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상받으면 될까, 보험사가 반응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조금 적나라하게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상담해 주는 입장에서, 물론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정확한 방법은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 입장에서 질문을 한번 던져봐 주시죠. 네, 교통사고로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면 일단 뭐를 해야 될까요? 일단 교통사고로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MRI 촬영을 한 거죠. MRI 촬영 없이는 디스크 진단이 안 나오죠. 그러면은 MRI 촬영을 하고 나서 우리가 판독지에 디스크가 있다라는 거하고요, 진단서에 의사가 판독지를 보고 판독을 하고 진단명으로 기재해 준다라는 건 다른 거예요. 지금 물어보시는 거는 진단서에 기재가 돼 있다라는 가정하에 물어보시는 거죠. 네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요, 디스크는 S 코드가 없습니다. S 코드가 나오는 거는 추간판 파열이에요. 자세하게 말하면 추간판 파열하고 추간판 탈출하고는 다릅니다. 추간판 파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경학적 증상, 그러니까 신경을 안 건드리면 증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추간판 파열은 S 코드로 나오지만 추간판 탈출증인 디스크는 M 코드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 M 코드로 나온다라는 거는 의학적으로 질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질병 코드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네. 그러면은 이게 질병인데 과연 이번 사고하고 이 질병하고 인과관계가 있을까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입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견서를 받으면 됩니까? 주치의한테? 그렇죠. 자, 주치의한테 받아도 되고, 아니면은 제3의 의사, 아니면 대학병원, 더 상위 병원에 가서 MRI CD라든가 아니면은 판독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들고 가서 따로 소견을 받으면 되는데, 사실 그 소견을 써주는 의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 의사 소견이라는 거는 의학적 판단 기준에 하에서 의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결국은 그 모든 거를 본인이 책임진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사실 의사가요, MRI 촬영 영상이나 판독지만 보고 이게 사고 때문에 발생했다, 그러면 사고 때문에 발생했으면 과연 몇 프로의 기여도가 있다 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의사가 있을까요? 그렇군요. 의사들도 이제 자기 소견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그렇죠. 없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명백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절이다. 골절은 질병이 아니잖아요. 네. S코드고 한국 표준질병 4인 분류에 이제 S코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사고 때문이죠. 외부 충격이 있으니까 골절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디스크는 사실상 우리가 디스크 전문 병원을 가면요, 80% 환자는 질병이에요. 자, 그런 환자들은 충격을 받지도 않았는데 디스크가 발생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의 디스크는 소모성이거든요. 우리 신체에 있는 일부 중에 소모품인데,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십수년간 사용을 하다 보면은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은 튀어나오는데 이번 사고로 확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사고가 얼마나 영향을 끼쳤냐, 그 소견을 받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견을 받았다고 예를 들면은 네네. 뭐 상해 기여도, 관여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상해 기여도라고 표현하죠. 네. 상해 기여도 50%를 받았다. 그럼 그 소견서를 자동차 보험회사에 제출을 했을 때 네네. 보험회사가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자, 만약에 소견을 받았다 50%라고 하면요, 우리가 보통 맥브라이드 장애 기준에 추간판 탈출에 관한 거는 이제 23%로 노동력 상실이 표기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일반적으로 23%를 적용하는데 거기에 사고 기여도가 50%다라고 한다면은 11.5%의 장애, 즉 노동능력 상실률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럼 11.5%의 장애가 생겼다라는 거는 소견서 가지고는 장애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 이번 사고하고 기여도가 있다. 소견서를 받았다는 거는 사고하고 기여도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고하고 기여도가 있으니까 보험사에서 치료를 해줄 거 아니에요. 네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죠. 그러면은 휴업 손해가 발생하죠. 그건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염자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보상금이. 그러면은 후유장애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소견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장애에 대한 소견, 장애에 대한 후유장애 진단서라든지 아니면 예상되는 후유장애에 대한 의사 소견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디스크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제 후유장애 진단을 주치의가 안 써준다, 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자, 근데 이게 사실 제일 모순적이고 제일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내가 병원을 선택했고 그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추간판 탈출 진단은 나왔어요. 근데 의사가 이에 대한 사후 기여도에 대한 소견을 못 적겠다.
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는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증거를 못 찾은 거예요. 증거 제시를 못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보험사 공제회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뭐 주요 보험사들 있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추간판 탈출 진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시적인 장애 뭐 1년이나 2년이나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말했던 사고 기여도 뭐 50%다 아니면은 뭐 30%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일반 염자보다는 치료 기간이 길어지니까 향후 치료비로 산정을 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높여서 합의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요, 추간판 탈출 받고 소견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하더라도 보통 보면은 500에서 한 800 정도 이런 근로자임금 기준에 무과실 기준에 그 정도는 합의가 하는 것 같고요. 물론 그거는 보험사마다 다르고 담당자마다 다 달라요. 같은 보험사라도 담당자 다르면 이 담당자는 왜 500 해주는데 당신은 안 해주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담당자가 뭐 800을 준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케이스별로 그리고 담당자별로 조금 다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은 보통 보험사에서 MRI 찍었던 거 영상 CD를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자기들이 자문을 남겼어요. 자기들 의료심사팀에 자문을 남겼는데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도 아, 이게 어느 정도 후유장애 예상된다 라고 이제 자문팀에서 심사가 나온다면은 그 부분을 금액적으로 산정해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보험사에서는요, 후유장애 명목으로 주지만 실제로는 그거를 향후 추정 치료비로 맞추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금액적으로. 그렇죠. 금액적으로 맞추는 거죠. 자, 얼마 받고 싶으세요? 자, 얼마 받고 싶다. 아, 그것까지는 도저히 자기가 결제가 안 난다. 그래서 자기가 결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이 금액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소송 가고 싶다. 나 디스크 진단 받았는데 그럼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소송하면 어떻습니까? 자, 그렇죠. 만약에 추간판 탈출 진단을 받고 자기가 진짜 후유증을 느껴요. 후유증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하지 방사통, 상지 방사통이라고 하죠. 디스크 증상은 통증이 있는 게 디스크 증상이 아닙니다. 방사통이라고 해서요, 저린 느낌, 감각이 더딘 느낌, 그리고 갑자기 허리를 어느 일정 부분 움직였는데 갑자기 다리가 마비되는 느낌, 이런 것들이 보통 디스크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보통 근전도 검사를 했을 때요, 결과가 근력이 약화됐다는 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이게 명확하다면 소송을 가서 신체 감정을 받아도 한시적인 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만약에 소송 가서 신체 감정에서 사고가 컸다라고 하면 사고 기여도 50% 그리고 장애가 3년 나왔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소송에서 신체 감정을 갔는데 신체 감정에서 사고 기여도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소송 전에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 보증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보험사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소송 비용은 소송 비용대로 날리고 반환 청구 당하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소송 한 개 소송 안 한 거보다 훨씬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는 소송하라고 추천합니다. 수술을 했어요. 사고가 커요. 사고가 크다는 게 뭐냐면 고속도로 사고라든지 아니면 차가 거의 반파나 폐차되는 사고, 그러면 차량 충돌이 어느 정도 파손이 있었다, 그리고 충격이 얼마나 컸다 가지고 사고가 내 몸의 신체에 디스크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다라는 걸 보통 의사들이 보거든요. 그런 경우, 그리고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했던 하지 방사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소송을 추천을 해요. 왜냐? 어차피 보험사에서 보상 제대로 못 받을 거면 소송해보자. 근데 반대로 경미하다 증상이, 그리고 소송 신체 감정을 했을 때도 아, 이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것 같다, 장애가 없이 나올 것 같다, 사고 기여도가 없다고 나올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절대 소송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합의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웬만한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해자들이 이제 궁금증들이 해소가 됐을까요? 네, 모든 교통사고는 이제 건마다 다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매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상담이나 이런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실익이 있으면은 전문가 도움을 받고, 만약에 내가 전문가한테 맡겼는데 솔직히 내가 합의할 수 있는 금액하고 전문가한테 맡기고 나서 합의할 수 있는 금액이 같다라고 한다면 굳이 수임료를 지출하면서까지 이렇게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항상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자기가 디스크 진단을 받았어요. 사고도 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오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사고 견적 얼마나 났습니까를 제일 먼저 물어보거든요. 사고도 크고 명확하게 디스크 진단도 받았다, 판독지에도 디스크 진단 HIVD라든가 이런 진단이 명확하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도저히 소견서를 못 끊는다 라고 한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제3의 병원에서 이 소견서를 받아보는 방법, 그 방법이 있고, 그 소견으로 인해서 장애 진단서까지 받을 수 있다면 한시적인 장애죠, 물론. 그렇게 된다면은 아예 이 디스크를 염자 보상받는 거하고 똑같이 보상받을 바에야 전문가한테 맡겨서 어느 정도 후유장애를 산정해서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대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도 경미해요. 그리고 디스크도 그냥 벌진 디스크예요.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맡겨도 그 전문가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소견을 받고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보험사에서 인정 안 한다라는 거죠. 보험사에서 결국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소송하세요. 그냥 소송해버려라. 이렇게 하면은 결국 우리는 소송 실익을 따져야 되는데 소송까지 갈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해서 명확하게 디스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억울하다 라면은 전문가의 도움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소송은 최대한 보류를 해라. 소송은 진짜 소송 실익을 많이 따져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 참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상되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구독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궁금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디스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